제가 저번 영상에 공정비 입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 찍으면서도 굉장히 논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더 뜨거운 반응이 있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반응이 뭐냐면 가치관 부분이 아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지켜야 되는 법인데 그거 가지고 뭐 열정페이를 주는 게 맞니? 아니면 뭐 불법을 자행하는 게 맞는지 굉장히 고의견이 많았습니다. 근데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과연 불법적이지 않고 어떻게 입문자들이 입문을 할 수 있을까? 그에 대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어떻게 하면 신입 기사들은 기술 전수를 잘 받으면서 입문할 수 있고, 그다음에 사업체는 그런 많은 위험 리스크를 안고 신입을 뽑아줄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본 결과 한 달 주 6일이라고 하루 8시간 정도 근무하면 급여가 한 200 중반에서 300만 원 정도 책정됩니다. 근데 그 돈을 사업체가 신입 기사한테 주는 게 아니라 신입 기사가 안녕하세요, 제이돌입니다. 오늘은 철골 자재 내리러 왔습니다. 7톤 지게차로 작업하고요. 일단은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지금 내릴 게 한 3대 정도 되는데 받집기는 너무 길고 한 달 정도 내리는 거 지금 볼게요. 이게 길이가 10m가 넘거든요. 때문에 중심을 잘 잡아야 됩니다. 중심이 어디 딱 펴지는 게 아니라 내리기 전에 어디가 중심인지 이관도 확인하고 들면서도 중심이 잘 잡혔나 확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공사 현장이죠. 그 말은 선은 넓은데 콘크리트나 스판트로 포장된 게 아니에요. 흙입니다. 그래서 웅덩이도 있고 이 기울기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10m 이상 긴 것들은 엉덩이 같은데 덜렁하면 이 짐 자체가 이렇게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쏠리면서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주변에 만약에 사람이 있거나 뭐 자재가 같이 있으면 대형 사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중심을 잘 떠야 되고, 그 다음에 옮길 때 천천히 가면서 엉덩이나 경사길에 이러면 좀쭉 잘 조절하면서 가야 됩니다. 천천히 가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 다음에 내려놓을 때는 작업자들이 내가 달라는 위치에 잘 내려주면서 작업자 그 순간 작업에 개입하기 때문에 혹시나 손 깔림이나 물건이 전거돼서 바람이 깔리는 거를 정말 조심해야 되죠. 이거 깔리면 그냥 사망입니다. 이거는 아까 놨던 거 위로다가 속에서 올려줄 거예요. 자, 내려주면서 양쪽에 라인이 맞아야 되죠. 자, 한 방에 됐습니다. 뺄 때 조심해야 되죠. 걸리면 빨려 나오거든요. 그러면 빨려 나오면서 넘어가요. 또 갑니다. 이게 첫 번째가 항상 제일 위험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중심이 확실히 있는지 판단하기가 좀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첫 번째 짐을 내리고 두 번째, 세 번째 할 때는 그나마 작업에 요령이 생겼죠. 물론 밑에 보면 물이 담긴 웅덩이가 많거든요. 피할 거는 피하고 못 피하면 천천히 아주 슬로우 모션으로 끝에 왔으면 섬세하게 위치를 조정해야겠죠. 이 라인이 딱 맞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제가 저번 영상에 중장비 입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 찍으면서도 굉장히 논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더 뜨거운 반응이 있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반응이 뭐였냐면 가치관 부분이 아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지켜야 되는 법인데 그거 가지고 뭐 열정페이를 주는 게 맞니? 아니면 뭐 불법을 자행하는 게 맞는지 굉장히 고의견이 많았습니다.
근데 당연히 불법인 거 알죠? 일단은 그게 현실이라서 현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불법을 자행하거나 아니면 독려하거나 그런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현실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중증기라는 게 신입이 입문하기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10분짜리 영상을 보신 분들은 뭐 그렇게까지 날선 반응이 없었는데, 인스타 릴스를 보시고 굉장히 따가운 질책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그거는 자극적인 말만 딱 뽑아서 릴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한 반응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불법이 맞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뭐 저도 할 말은 없어요.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과연 불법적이지 않고 어떻게 입문자들이 입문을 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진짜 현실적으로 어떻게 가능할까, 그거에 대해서 좀 많은 생각했습니다. 왜 도대체 열정페이를 줘야 되고 왜 신입을 뽑지 않는가. 일단은 열정페이를 주는 이유는 신입 기사들에게 생산성을 얻기 위해서는 최소 3개월에서 반년, 길게는 1년 이상 기술 전수의 시간이 걸립니다. 기술 전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업체에서도 신입 기사에게 생산성을 얻기 힘듭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나마 이용적으로 상쇄하려고 일정 피해를 줘가면서 일을 시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금방 배울 수 있는 일이고 금방 생산성이 이루어지는 직업이었으면 뭐 가르칠 시간도, 그 다음에 신입들한테 투자하는 그런 시간도 굉장히 짧겠죠. 근데 중장비라는 게 그렇지 않잖아요. 생명을 다루고 재산을 다루는 그런 직업이기 때문에 신입들에게 기술을 전수하는데 시간과 돈이 투자됩니다. 근데 그렇게 투자를 해서 신입기사가 기술을 전수받고 사업체에 돈을 벌어다 주면 가장 좋은 구조죠. 근데 법적으로도 기술자를 잡아둘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기술 전수만 하고 운동 나가버리는 그런 굉장히 많죠. 근데 그거는 또 그것만큼의 사업체에서 잘 해주지 못했거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대해서까지는 뭐가 맞다 틀렸다 말하기는 힘들고.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어떻게 하면 신입 기사들은 기술 전수를 잘 받으면서 입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업체는 그런 많은 위험 리스크를 안고 신입을 뽑아쓸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본 결과 한 달 주 6일이라고 하루 8시간 정도 근무하면 급여가 한 200 중반에서 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그 돈을 사업체가 신입 기사한테 주는 게 아니라 교육비로 신입 기사가 업체에게 교육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체는 초반에 위험 리스크를 그만큼 덜 겪고 편하게 체계적으로 가르칠 명분이 있죠. 돈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업체 입장에서도 초반에 생산성 없는 그런 신입 기사들에게 지출을 줄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체계적으로 가르칠 명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중기술자가 되고, 그 다음에 정당한 급여를 측정해서 제대로 중프로가 된 다음에 입사를 하면 가장 이상적인 그림이 아닐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의견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의견이 많을 것 같아요. 왜 일을 하려는 사람한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받는 건지, 그렇게 해서 할 사람이 누가 있는지, 뭐 하고 안 하고는 그 사람의 몫이겠죠.
그렇게 교육비를 지불하고 돈을 주고서라도 기술을 배워서 경비를 하고 싶다 그러면 하는 거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고요. 아무튼 이거는 제 개인의 생각일 뿐입니다. 법에 접촉되는 현실에서 어떻게 하면 사업체와 신입 기사가 불법을 자행하지 않고, 그 다음에 온전히 기술을 배울 여건을 만들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떤지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죠? 그 생각들을 댓글에 한번 적어주세요. 그러면 저도 더 좋은 신입 기사들이 중장비에 입문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고, 또 굉장히 좋은 생각이 있으면 또 그거를 퍼뜨려서 좋은 방향으로 한번 만들어 가보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중장비 입문 현실에 대해서 두 번째 말해봤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떨지 한번 댓글에 편하게 적어주세요. 그렇다고 너무 욕설까지는 듣지 마시고 어느 정도 자유롭게 한번 적어주세요. 시청.